자, 이번 시간은 자유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자유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자, 명확성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 제한 입법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죠. 예,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 제한 입법에 요구되는 건 아니고요. 요구된다 해야 됩니다. 지금 시계 보느라고. 모든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명확성이 다 요구됩니다. 근데 그 요구되는 정도는 다 다르죠. 법에 따라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 법에 따라 다 다르고 법관이 보충적 판단을 통해서 의미가 명확해진다면 명확한 거죠. 수시로 이제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음란 같은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그 명확성의 정도 요건이 더 완화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은 개괄 조항이나 불확정적 개념을 써도 허용되는 거예요. 음란이란 말 자체가 좀 불확정적 개념이거든요. 그래도 판례 따라 보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확하다 이렇게 판단되죠. 자, 가정원의 참뜻 명확성원칙 위반됩니다. 다량의 토사 얼마가 다량인지 알 수가 없죠. 명확성원칙에 위반됩니다. 자, 공중 도덕상 유해 이것도 도덕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한 표현이죠. 명확성원칙 위반. 잔인성도 명확성원칙 위반. 자, 선량 풍속이라는데 이거는 형사법에 있을 때는 명확성원칙 위반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표법이나 민사법이나 일반 단순 질서법에 있을 때에는 명확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명확성원칙의 정도가 법률에 따라 다 달라요. 상표법에 있기 때문에 명확하다고 봤습니다. 자, 미풍양속 같은 경우는 원래 형사처벌되는 형법에서 볼 때 명확성원칙 위반된다고 보는 개념이에요. 위반됩니다. 하지만 학교 환경위생구역이나 청소년과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청소년들에게 뭐 성인용품 같은 거 팔지 마라 이렇게 명확하게 된다고 보죠. 자, 다시 미풍양속은 명확성원칙 위반이에요. 네, 청소년이나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에 나오면 명확성 원칙에 합치가 된다고 풀어야 됩니다. 불쾌감 명확성 원칙 위반이죠. 자, 기타 나머지들은 이제 명확성 원칙에 합치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총포, 범죄 악용될 소지 명확하고요. 정치적 의견 표현 명확하고요. 뭐 가중처벌한다 이거 명확합니다. 이것도 이제 명확하다고 봤고요. 자, 건전한 통신 윤리 함양도 명확하다고 봤습니다. 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회의도 명확하다고 봤죠. 품위 손상도 명확하다고 봤죠. 전문 과목이 뭔지도 명확하다고 봤죠. 전문 과목이 뭔지 명확하다고 봤습니다. 다중의 위력, 뭐 다중 2명 이상 다 명확합니다. 자, 이거 학원 설립 운영 처벌자도 명확하다고 봤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명확성 원칙은 명확성 원칙 위반되는 거, 내 친구 16개가 나와 있고요. 그 위반되는 것만 딱 공부해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명확성 원칙 합치가 된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거 합헌이고요, 이것도. 이건 소급 표현이에요. 자, 소급표 들어갑니다. 자,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법률이라면 그 사유만으로 언제나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위헌인 경우도 있고 합헌인 경우도 있고 경우를 나눠서 봐야 되죠. 자, 보완 처분은 형벌과 다르기 때문에 소급표가 금지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자, 노역자 운치는 소급표가 금지되죠. 판례는 판례를 변경해서 소급 허용됩니다. 위치의 추적 전자장치는 보완 처분 일종이기 때문에 소급표가 원칙적으로 허용돼요. 다만 하한을 가중했을 때 한해서 소급표가 금지되죠. 자, DNA 이제 신원 감식 자료 이것도 소급표 인정됩니다. DNA 감식 실효 채취 소급표 인정됩니다. 자, 가석방 요건 가중한 것도 괜찮아요. 신뢰보 원칙 위반 아닙니다. 합헌이죠. 자, 위법 건축물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 위법 건축물을 과태료 부과해도 자꾸 이거를 그 적법하게
개선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행 강제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합헌이죠. 자, 과태료 같은 경우는 그 행정질서벌이죠. 죄형의 형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법정지 규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영업주를 처벌하는데 지금 종업원이 법을 어겼어요. 종업원이 법을 어겼는데 영업주도 자동적으로 무조건 처벌하라고 되어 있죠. 자기 책임 원리에 위반됩니다. 자, 법정형이 다른 범죄를 따질 때 그 어느 한 범죄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범죄랑 무조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살인죄하고 강간죄하고 죄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살인죄와 강간죄를 놓고 어떤 게 더 중요하다 판단하면 안 되고요. 살인죄는 살인죄에 대해서, 강간죄는 강간죄에 대해서 그렇게 같은 종류의 범죄끼리 비교되는 겁니다. 이거 형법에서 배우고 있죠. 명예훼손죄. 형법에서 배우는 모든 범죄들은 현재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모든 조항들은 다 합헌이에요. 합헌입니다. 모욕죄도 합헌이죠. 자, 이것도 자, 모욕죄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사회상규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가 될 수 있대요. 정당행위가 될 수 있는데도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했기 때문에 행복주권 침해가 됩니다. 정당행위라면 이제 무죄라는 거니까 죄가 안 됨 처분을 해야지. 기소유예라는 거는 죄가 되는 걸 전제로 한 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다 봅니다. 자, 공준 밀집장소 추행죄 합헌. 자, 중강도죄죠, 이거. 절도가 체포현태를 먹죠. 중강도 합헌. 자, 군인 아닌 사람이 유사 군복을 착용하게 되면은 국민의 신뢰를 깨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사 군복의 착용도 금지하고요. 판매 목적 소지도 금지하고 두 개 다 금지합니다. 합헌. 자, 은닉 보유 보건된 문화재에 관해서 필요적 몰수. 근데 이 은닉이나 보유된 것이 적법하게 취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불법 취득한 경우라면 몰수가 맞겠지만 적법 취득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몰수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위헌. 자, 사회보호법에서 치료 감호 기간의 상을 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치료될 때까지 감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보호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것도 이제 합헌됐습니다. 자, 선장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죄는 선장이 저질렀죠? 이제 범죄는 선장이 저질렀는데 선박 소유자도 똑같은 벌금을 내. 그죠? 이거 자기책임 원리에 반하죠. 위헌입니다. 자, 이제 특가법에 따라서 특경법에 따라서 1억 이상이면 가중처벌 이거 합헌이고요. 자, 상소 재기업 미결 구밀 수산입을 규정하면서 취하시까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산입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죠? 위헌입니다. 자, 형법 7조죠. 외국에서 실제형을 집행을 받았을 때 우리 형법에 따라서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도한 제한이 될 수가 없다. 틀렸죠? 위헌 처리됐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임의적 감면 제도였을 때 이제 헌법 불합치를 받았고 현재는 필요적 산입으로 해가지고 지금 반드시 고려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필요적 산입입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입니다. 일사부재는 이제 두 번 처벌하지 마라 이런 원칙인데 두 번 처벌, 형벌을 두 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중처벌금전칙의 재판은 약식재판, 직결심판도 다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재판받고 처벌됐으면은 또다시 재판에서 처벌하지 말아요. 이중처벌금전칙은 동일한 범죄에 관해서 일사부재리 사건은 하나인데 부재리 두 번 심리해서 형벌을 두 번 부과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따라서 이때 두 번 부과하지 말라는 거는 처벌을 두 번 부과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제재는 부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제를 말하는 게 아니다 해야 됩니다. 자, 윤처벌금전칙. 처벌은 국가에 관한 일체 불이익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처벌만, 형벌만 두 번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모든 제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무죄추정 원칙 같은 경우는 이제 형벌권 과반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죠. 무죄추정 원칙은 다 적용됩니다. 그 점에서 두 개가 차이가 납니다. 자, 무허가 건축행 형사처벌했죠.
형사처벌하고 과태료는 처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벌과 과태료는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과징금도 형사처벌 아니죠. 이중처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추징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출국 금지는 형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처벌하는 거 아니죠. 자, 범죄에 관한 형사처벌을 해놓고 퇴직급여 청구권을 제한했습니다. 급여 청구권 제한은 처벌이 아니죠. 처벌을 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 위반되지 않죠. 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형법상 형벌이 아니다. 따라서 형벌과 함께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두 번 하는 건 아니죠. 처벌을 두 번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자, 집행유예 취소 시 부활되는 본형은 처벌을 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원래 자기가 잘못해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자기가 또 잘못해가지고 취소가 돼서 원래 한 번의 재판을 받았던 게 부활된 거지 재판을 두 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사부지리 원칙은 되지 않습니다. 자, 전자장치 부착은 형벌이 아니죠. 따라서 형벌과 함께 전자장치를 같이 부착한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이런 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합헌이요. 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있는데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끝났죠. 또다시 사건을 거부한 거예요. 그럼 사건이 두 번 있었잖아요. 사건이 두 번 있었으면 두 번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유사설거 제품 제조 행위를 처벌을 했습니다. 처벌하고 요가 별개로 조세 포탈을 또 처벌했어요. 그럼 사건이 하나인데 두 번 처벌하면 안 되지만 사건이 두 개라서 요거랑 요 두 개라서 두 번 처벌하는 건 괜찮은 거죠. 이건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되지 않습니다. 자, 징계부과금도 형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횡령죄 처벌하고 징계부과금 부과해도 두 번 처벌하는 거 아니죠. 징계부과금 또 나왔네요. 징계부과금은 형벌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연좌제 금지. 자, 선거사무장이 범죄를 저지르면 후보자 당선을 무효로 시키는데 이건 연좌제가 아니고 어떤 범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하는 거죠. 따라 연좌제 금지에 반하지 않습니다. 자, 배우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후보자 당선 무효로 시킵니다. 연관성 때문에 처벌하는 거죠. 연좌제 아닙니다. 자, 이제 적법 절차 원칙 들어가겠습니다. 자, 적법 절차 원칙은 미국, 독일 말고 미국의 헌법에 있고 미국에서 확립된 원칙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8차 때 들어온 게 아니고 제 9차 개헌 때 들어왔습니다. 자,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법률 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보안, 처분,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가 틀렸어요? 또는 틀렸죠? 또는 법률과 적법 절차.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는 이제 법률만 있고 뒤에는 법률과 적법 절차도 있는데 차를 놓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차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는 경우는 놓쳐서는 안 돼. 강제 노역이 있고요. 처벌과 보안, 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고요. 나머지 체포, 구속 이런 것들은 이제 법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2조 1항 되게 중요한 조문이고요. 자, 적법 절차는 이제 형사소송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절차가 다 적법 절차를 지켜줘야 됩니다. 자, 현행법에서 적용된 적법 절차는 그 모든 국가정에 다 적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잉 입법금지 원칙은 여기 써있죠? 입법이라고. 과잉 입법금지. 입법권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 점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이 된다 해야 됩니다. 자, 적법 절차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때만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탄핵 소추 절차는 그 탄핵 받은 사람이 침해당한 거지 국민이 침해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탄핵 소추 절차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를 가지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자, 국민의 어떤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도 국회 입법권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 어떤 청문권 침해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문권이 없다 같은 말이고요. 자, 보안 처분에 관해서 적법 절차 적용돼야 되겠죠. 다만
적법 보완 처분도 너무 심하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한계가 필요합니다. 자, 당사자에게 대한 적법한 이제 절차나 고지 이런 것들이 그 적법 절차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요. 요청이다 해야 됩니다. 자, 적법 절차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절차 요청인데 그 절차 이제 자료 네가 적절한 고지를 받았는지 자료 제출 기회를 잘 부여받았는지 이제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적법 절차입니다. 근데 이런 적법 절차 요소가 누락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위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정상 즉시강제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런 그 고지라던가 이런 적법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법 절차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위헌이다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행정상 즉시강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소유자가 이제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소유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이 증거로 압수가 된 것은 반드시 증거로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함부로 폐기시키면 안 되죠. 폐기시키면 위헌입니다. 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런 재판도 받지 않고 재산을 모두 다 국가에 속시키면 잘못된 거죠. 위헌입니다. 자, 징계 시 연장을 규정하면서 시효가 진행되지 않음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자, 시효가 연장된다고 했으니까 굳이 통보해 주지 않더라도 연장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봅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범죄 인도 심사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하는 게 아니고 국외로 추방하는 제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3심 제도가 보장되지 않고 서울고등법원 단심제로 처리해도 괜찮다 보죠. 자, 범칙금 납부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관해서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직결 심판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가 불복해서 정식 재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후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직결 심판해도 합헌입니다. 자, 이제 수거폐기죠. 그 게임을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것을 행정상 즉시강제로 수거폐기합니다. 이때 청문 절차가 별도로 없더라도 합헌. 왜냐면 나중에 불복 정식 재판 불복 절차가 따로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합헌됩니다. 자, 징벌 혐의 조사를 위해서 14일간 이제 분리수용하는 거 이것도 합헌입니다. 자, 무죄나 이제 공소기합 판결 선고가 있을 때 구속영장 효력을 잃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영장이라는 건 이제 판사의 결정이죠. 판사가 이제 결정하는 건데 판사가 영장 효력을 잃었다 결정했는데 검사가 막 자기 마음대로 이의를 제기해. 그럼 안 되죠. 영장은 판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자, 산업단지 지정권자로 하여금 주민 의견 청취를 하게 하면서 초안 청취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그때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적법절차 위반 안 됩니다. 자, 진술거부권입니다. 영장주의. 자, 헌법 12조 3항인데요. 그 신체 자유에 관해서 영장주의와 그 예외가 있죠. 그 예외 첫째, 현인 범인 그리고 장기 3년 긴급체포 요건이죠. 장기 3년 긴급체포. 그리고 도피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죠. 있을 때 사전이 아니고 사후 영장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3년 아니고 5년 틀렸습니다. 5년이 아니고요. 자, 없을 때 틀렸죠?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없을 때 틀렸습니다. 두 군데 주의해야 돼요. 자, 신체 자유를 배웠고요. 그 주거 자유에 대해서도 영장주의가 규정이 되어 있죠. 근데 주거 자유는 영장주의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6조 주거 자유는 12조 신체 자유와 달리 영장주의는 있지만 영장주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래도 판례에 따르면 영장주의에 대해서 예외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판례 입장이죠. 그러니까 규정은 없지만 예외가 허용된다 판례 입장입니다. 그때 이제 개연성, 긴급성 두 개 필요하다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장주의 예외를 규정할 때 피해자가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은 바로 예외가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안 되고 이 개연성과 함께 그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도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개연성만으로 예외 인정한다. 그럼 미연이고요. 개연성과 긴급성까지 필요하다. 그럼 합헌되는 겁니다. 자, 통신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영장주의가 헌법에 규정이 없어요. 주거에 관해서 영장주의가 있죠. 통신 제한 조치는 영장주의가 헌법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주의는 구속을 개시할 때건 끝날 때건 유지할 때건 전부 다 법관이 판단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자, 12조 신체 자유의 명문으로 규정된 영장주의는 개시 시점에 하나는 게 아니고 개시할 때, 끝날 때, 효력 유지할 때 전부 다 법관이 다 판단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 더 틀렸죠. 자, 이제 헌법에 규정된 영장 신청권자가 검사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검사는 검찰청법에 있는 검사, 일반 검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 틀렸죠. 그 공수처 특별검사도 여기 영장 신청 가능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사 신청에 따라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써 있죠. 이건 수사 단계에서를 말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공판 단계에서도 법원 직권으로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합헌이죠. 자,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은 명령장이죠. 잡아와 명령 내리는 거예요. 네, 수사기관 청구에 따라 발부하는 것은 허가장이죠. 그래, 허락해줄게, 허가장입니다. 법적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자, 행정사용 직시강제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를 때 영장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지만 헌법재판소 판례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고 봐요. 헌재는 적용 안 된다. 대법원은 적용된다. 구별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음주 측정 강제, 이거 자발적 협조가 필요한 거죠. 영장주의라는 거는 이제 신체에 관한 직접적 강제가 있을 때만 적용되는 건데 음주 측정은 심리적, 자발적 협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강제가 아니죠.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소변 채취도 협조가 필요하죠.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지문 채취도 원래 협조가 필요한 거죠.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보니까 여기 직접 강제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 강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풀어야 됩니다. 자, 피해자에게 이제 저기 지문 채취에 불응하는 게 형사처벌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협조를 구하는 거죠. 협조를 구하는 거라서 물리적, 직접적 강제를 행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요 지문 채취 요거 심리적 강제하는 거 요거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야 됩니다. 다시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거면 영장주의가 적용되는데 불응할 때 형사처벌하는 정도 갖고는 심리적 간접 강제이라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 뒤에 보니까 사전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하여 압수할 수 있으며 비록 운전자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체열 결과를 근거로 취소 처벌한 것은 적부가 틀렸죠. 동의를 받지 않았다잖아요. 예, 동의가 있어줘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여기 동행명령장이 있죠. 동행명령장 요게 그 영장과 똑같은 성질이에요. 영장과 똑같은 직접 강제입니다. 자, 따라서 특별검사에 의해서 특별검사가 이걸 발행했다 그러면 영장주의가 위헌되는 거예요. 자, 다시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장도 영장주의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특별검사가 이것을 발급하게 되면은 위헌인 거예요. 법관이 발부해야 되는 겁니다. 네, 똑같이 이것도 이 동행명령장 제도가 영장주의가 적용된단 말이에요. 영장 똑같으니까. 그래서 법관이 발부를 해야 되는데 법관이 발부하지 않고 자, 이것도 영장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관이 발부를 해야 되는데 그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이제 법관이 발부하지 않고 지방회 의장이 발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헌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자, 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청구를 할 때 바로 재청구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뭐 실질 요건이건 절차 요건이건 뭔가 가중적 요건이 충족될 때만 재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차 요건을 가중해 두었다면 실질 요건을 가중하지 않았더라도 재청구 요건으로서 잘 한 거예요. 반하지 않습니다. 자, 전투경찰 그 영장주의 요거 영창주의 이건 헌법 위반이 아니고 합헌. 이건 그 전투경찰은 일반인과 똑같은 절차 보장이 돼 있었어요. 합헌. 근데 군대 병 같은 경우는 군대 내에 감금돼서 일반인과 같은 절차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영창 처분이 위헌 결정 나왔죠. 전투경찰은 합헌, 병은 위헌이었습니다. 자,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입니다. 자, 누구든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형사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 붙일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규정은 없지만 불구속 피해자에게도 변호인 조력권이 있고요. 자, 변호인 조력권은 12조 신체 자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형사 재판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가사 재판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사, 행정, 헌법 재판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게 그 행정 재판에도 변호인 조력권이 필요가 원래 없거든요. 근데 강제 퇴거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보호시설에 구금돼야 돼요. 그래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이렇게 신체 구속이 있을 때에는 변호인 조력권이 꼭 필요한 거라고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송환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이건 합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강제 퇴거 명령 받은 사람을 외국으로 추방할 때까지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것은 합헌인데 이때 변호인을 만나지 못하게 하면 그게 위헌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변호인 선임권도 이제 헌법상 기본권이죠. 법률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자, 미결 구금자가 수발한 서신이 변호인 또는 변호인 대리인자 서신이 확인되었다면은 그거 검열할 수 없어요. 자,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데려오는 사람들이 접견할 때 교도관 참여 못합니다. 자, 변호인이 데려고 하는 사람과 만나려고 한다는 거는 이 변호인 데려고 하는 사람이 만나고 변호인으로 선임되려고 하는 거예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요 둘의 만남에 대해서 교도관이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때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더라도 그래도 교도관은 참여를 못합니다. 자, 다시. 자, 미결 수용자가 일반인과 접견할 때에는 형사법령 저촉 우려가 있을 때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자, 변호인 되려는 자가 가지는 접견요통권은 변호인이 돼서 선임되려고 하는 거죠. 이 변호인 선임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은 보장된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변호인하고 이제 미결 수용자가 서로 접견할 때 교도 측이 방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때 상대방이 변호인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변호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비밀을 보장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변호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보장받을 수가 있겠죠. 자, 신체를 구속당한 피해자 변호인과 자유란 말 있죠? 자유. 자, 자유로운 접견이란 말이 나오면 요 자유란 말이 나오면 접견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접견 내용. 그래서 그 접견 내용은 절대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률로 제한할 수가 없게 돼요. 자,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면접 교섭권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되고 어떠한 경우로도 제한돼서는 안 되며 후퇴될 수 틀렸죠. 자, 보니까 여기 뭐 자유로운 접견이라던가 면접의 내용이라던가 그런 말이 없죠. 그럴 때는 이제 면접 교섭권 그 자체에 관해서 시간이나 장소상의 제한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법률에 따른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 내용이라고 나오면 제한할 수가 없고 그 말이 안 나오면 제한할 수 있다고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써있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미결 수용자 변호인과의 접견에 대하여 어떠한 명문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구속된 자와 변호인 간의 자유로운 내용에 관해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지 시간이나 장소 등의 접견 자체에 관해서는 제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틀렸죠? 특정 시점, 시간, 장소 제한 가능하다고 그랬죠? 시간, 장소 제한에도 침해된 게 아닙니다. 형사소송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장소역 제한했죠? 그 재판 법정 대기실 사건입니다. 장소역 제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변호인 외에 가족 등과의 어떤 접견통권은 변호인 조력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변호인 조력권은 변호인을 만날 권리예요. 가족을 만날 권리는 행복추구권으로 보장되죠. 행복추구권입니다. 이건. 자, 검찰 수사 서류에 대해서 법원에 열람 등타 신청 결정을 했어요. 근데 검찰이 그거를 뭐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죠. 이건 침해를 받는 겁니다. 검찰은 말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 형사건에서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는 피해자에 보장되는 게 맞는데 이 국선 변호인 있죠. 국선 변호인 조력권은 피고인에게만 보장됩니다. 피의자 틀렸어요. 자, 이제 국선 변호인을 붙여줄 때 빈곤 사유로 붙여줄 때에는 당사자 청구가 있을 때만 붙여줍니다. 청구해서 내가 빈곤한 사람입니다. 입증을 해야만 붙여주는 거죠. 자, 변호인 선정 꼭 해줘야 되고요. 연령 진원을 다 고려해서 변호인 붙여줍니다. 자, 이제 피고인한테 국선 변호인을 붙여줬거든요. 근데 국선 변호인하고 피고인 측에서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법정 기간 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해서 항소가 기각될 위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법원이 항소를 바로 기각하면 안 되고요. 바로 기각하면 안 되고 물어봐야죠. 국선 변호인이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항소를 원치 않는 겁니까? 라고 피고인, 나이 드신 피고인한테 꼭 물어보고 그 다음에 기각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냥 기각을 해버리면 충분한 국선 변호인 조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434번. 자, 불구속 피해자나 그 피고인은 수용자 나왔죠. 수용자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벌이 확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자 피고인과 다르게 이 사람은 변호인 조력권이 없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변호사를 만날 권리는 변호인 조력권이 아니고 재판 청구권으로 보장되죠. 자, 수용자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근데 피해 내사자 이런 사람들은 변호인 조력권 인정이 돼요. 이거 틀렸죠. 피해 내사자 인정되고 수용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의 접견통권은 선임권이죠. 선임권.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자, 청구된 피해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 접견 신청이 이제 되었는데 이 접견 교통권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포함이 돼요. 여기 변호인이 되려는 자 나와 있죠? 선임권을 말하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에 포함된다고 해야 됩니다. 자, 변호인이 피해자 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는 신문에 이제 처음 참여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임되려고 참여한단 말이에요. 선임되려고.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 보호가 된다. 맞습니다. 자, 또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 뒤에 보니까 변호인이 이제 피해자 신문 참여를 했는데 피해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을 그 수사기관에 후방 착수 요구를 했죠. 후방 착수 구했기 때문에 위헌 결정 받았고 이게 목적의 정당성이 위반되어서 위헌됐던 그 사건이에요. 후방 착수 요구 사건입니다. 자, 여기는 조금 이제 지엽적인 문제긴 한데요. 이제 변호인의 접견요통권을 이제 제한할 때 법령에 따른 제한은 가능해요. 법령에 따른 제한은 가능한데 법원이나 수사기관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가 없어요. 법령으로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법원이나 처분에 따른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자,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제도. 자, 보석 허가 제도는 구속을 정지하는 제도고 정지하고 풀어주는 제도예요. 이거는 즉시 청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위헌이고요. 그다음에 구속 취소하는 거는 검사 불복할 수 있거든요. 이건 즉시 청구할 수 있다면 합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보석 허가 부분 때문에 이게 위헌 결정 나왔죠.
자,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관해서는 즉시항고 허용하면 안 돼요. 즉시항고 허용하게 되면은 적법절차 위반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보석허가 즉시항고 위헌, 구속취소 즉시항고 합헌, 구속정지 즉시항고 위헌 이렇게 됩니다. 자, 전격기소 사건이 있죠. 그래서 전격기소 사건도 위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적부심사 청구권을 행사한 다음에 전격기소가 된 사람도 심사를 계속 하게끔 지금 현재는 형수법을 개정한 상태입니다. 자, 전기 또 나왔고요. 자, 무죄추정 원칙입니다. 자, 무죄추정 원칙은 수사 절차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수사, 공판 다 포함해서 형사 절차 전반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수사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재판 받을 때도 무죄로 추정된단 말이에요. 자, 상소 제기 후 치하 시까지 미결 구밀수를 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위헌. 자, 미결 구밀수를 형기에 산입하되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죠. 임의로. 그래서 위헌입니다. 자, 재량에 따라 임의로 하면 안 되고 필요적 산입으로 필수로 해야만 합헌돼요. 임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헌됐습니다. 자, 범죄 인도 조약에 대해서 범죄 인도 조약 미국이죠, 미국. 외국에서 체류되었던 기간은 우리나라 형벌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산입해 주지 않습니다. 한국의 미결 구금 기간만 산입해 주는 거예요. 자, 군이란 말이 포인트죠. 왜 일반인과 다르게 군인들만 10일을 더 연장하냐 이겁니다. 이거 위헌이죠. 자, 형사 기소가 된 공무원에 대해서 반드시 직위를 해제한다. 필요적이면 위헌인데 해제할 수 있다. 임의적이라서 합헌이었죠. 자,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게 명령하는 거는 네가 법을 위반했다고 네 스스로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유죄로 추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자, 법무장관이 형사건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뭐 임의적이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반드시 업무정지를 자기 마음대로 명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죄로 추정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위헌됐죠. 자, 형사 기소될 때 임의적 직위해제는 합헌인데 필요적 직위해제라서 위헌입니다. 자, 소년원 수용 기간은 항고심 결정 보호기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소년원 같은 경우는 구금돼서 형벌을 산 기간이 아니고 학교 다니며 교육받은 기간이기 때문에 산입 안 해줘도 합헌이에요. 자, 형사재판 받을 때 출국금지 합헌이고요. 자, 과징금 부과도 합헌됩니다.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해야 돼요. 자, 수사재판 받을 때 재소자용 의료 있게 하면 무죄추정 원칙 위반됩니다. 따로 없네. 그래서 수사 재판할 때는 이제 의료 입히면 위헌되는데 구치소 내에서 재소자 의료 입히는 건 그건 괜찮은 거죠. 그죠? 자, 교도소에 있을 때는 교도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치료 다 해줘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합헌. 자,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운동을 절대적으로 금지해도 위헌.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 허용을 해도 위헌이죠. 그래서 운동은 반드시 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집필금지는 좀 다릅니다.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하여 집필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면 위헌. 네,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를 허용해주면 이건 합헌되죠. 운동과 다릅니다. 그래서 운동과 집필 두 개를 좀 주의해야 되고 나머지 제한들은 다 합헌됐습니다. 자, 징벌 대상자 조사를 받고 있는데 변호인과의 접견을 녹음하고 있단 말이에요. 접견할 때 참여해서 기록하게 한 겁니다. 이거는 변호인이 아니고 변호인 아닌자죠, 아닌자. 그래서 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할 때 녹음하면 안 되는데 변호인 아닌자, 아닌자 접견할 때 녹음해도 괜찮은 겁니다. 합헌. 자, 금치 처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운동과 집필 두 개 받죠. 운동 집필이 제일 중요하고요. 기타 나머지 전화 기타 등등등 제한은 다 합헌입니다.
자, 금지처분 받은 사람이 30일 동안 의약품을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자비 구매 물품 사용을 제한받았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집필금지를 제외한 나머지 제한은 다 합헌이에요. 다 합헌. 금치 기간 중 신문 열람 금지도 합헌. 그리고 거기 신문 삭제한 다음에 제공하게 하는 것도 합헌. 그러니까 다 합헌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교도소장이 수용시설에서 독거 수용을 할지 말지 재량이기 때문에 교도소장이 독거 수용에 관해서 이제 결정을 내렸으면은 헌법소원 청구 못합니다. 자, 교영시설에 이제 1인당 수용면제 너무 협소해요. 민간의 인격권을 침해당한 거죠? 위헌입니다. 차폐시설 불충분도 이것도 위헌이었죠. 자, 엄중 격리 대상자를 이동할 때 계고사용, 이것도 이제 합헌이죠. 이동할 때 계고사용 합헌. 자, 출정 비용을 연합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재판을 못 받게 합니다. 재판을 못 받게 해요. 그래서 수용자를 추정시키지 않고 재판을 못 받게 합니다. 이건 위헌이죠. 자, 수용자와 이제 그가 제기한 민사 소송 대리인이 만나려고 하는데 이 소송 대리인 변호인과의 접견을 할 때는 충분하게 2시간 이상 시간을 줘야 돼요. 근데 30분밖에 시간 안 줬죠. 월 4회만 받게 했죠. 그래서 위헌인 겁니다. 그래서 2시간 이상 시간 줘야 되고 매일 하루에 2-3번도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위헌됐고요. 자, 수용자인 청구인이 변호사를 접견할 때 그거 녹음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변호사. 그래서 접견을 녹음하면 위헌되고요. 자, 그래도 변호사 접견이죠. 변호사 접견을 녹음하면 위헌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은 녹음해도 괜찮죠. 자, 증거 도망을 예방하기 위한 미결금 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수용자의 서신에 관한 검열은 합헌입니다. 만약 여기 변호사와 그렇게 넣으면 위헌될 소지가 있는데 그런 말이 없으니까 일반적 서신 검열은 합헌이에요. 수용자가 변호사 아닌 자와 접견할 때 녹음 기록해도 괜찮다고 그랬죠? 자, 모든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건 위헌이죠. 눈앞에서 이제 보이는 데서 이제 뭔가 금지 물품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봉함하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봉함해서 제출해라. 그러면 이제 봉함하지 말고 제출해라. 그러면 위헌되는 겁니다. 자, CCTV 설치. 이건 합헌이죠. CCTV로 뭐 하는지 지켜보는 거 합헌이 됩니다. 종교 집회의 자유는 수용자뿐만 아니라 미결 수용자에게도 당연히 인정돼야만 됩니다. 자, 외부 재판 출정할 때 운동화 착용 금지,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무신 착용 강제해도 합헌. 자, 나갈 때 전자발찌 부착하게 하는 것도 합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니까 전자발찌 합헌. 자, 보위무자 2명의 동의와 그 전문의 1명의 진단으로 정신병 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여기 1명이라는 게 문제죠. 최소 2명 이상의 진단이 필요한데 1명의 진단을 받게 되면은 뇌물 먹고 잘못 진단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1명 진단으로 입원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위헌입니다. 치면 된다고 할거예요. 자, 성폭력 범죄에 저지른 사람한테 그 여기 치료 명령 선고할 수 있어요.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선고할 수 있는데 15년간 선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치료 안 되면 15년간 해야지 뭐. 근데 문제는 이 15년의 범위에 선고를 할 수 있긴 있는데 치료 명령을 선고했을 때 시점하고 그걸 집행할 때 시점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료가 된 사람한테도 이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선고 시점과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는 경우까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위헌이 된 겁니다. 자,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우리나라 밖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합헌입니다.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자, 이제 사생활의 자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